앤서니 타로 카드 배우기 메이저 카드 3번 여황제 카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 따뜻한 느낌의 여황제가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황제는 편안한 복장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그쵸? 원피스인 것 같아요. 편안한 임산부복 같기도 하고 그쵸? 되게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색감도 노란색으로 따뜻하고 곡식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게 보이시나요? 제가 질문을 하면 뭐 좀 여성스러움 뭐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이제 뜻을 이제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림 우리 한번 이미지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황제의 왕관에는 별이 있습니다. 별이 세어보시면 12개거든요. 그래서 1년 12개월이잖아요. 그래서 12개의 별을 상징을 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여성은 되게 당당하고요. 품이 있어 보입니다. 전혀 저렴해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화려한 복장을 입고 있어요. 사실 이 여성에 대해서 제가 잠시 신화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여성은요 그 비너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12신 중에 미의 여신 있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 그러니까 이 여신이 이제 라틴어로는 베누스라고 하고요. 영어 이름으로는 비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와 사랑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탄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너스는요 어떻게 탄생이 되어 있냐면 최초의 신인 그 가이아가 있습니다. 대지의 여신이라고 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남편과 이제 가이아가 이제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우라노스가 정력도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괴물도 나요. 괴물도 나와가지고 막 너무 정력이 좋은 거예요. 우라노스라는 신이. 그래서 괴물을 막 나가지고 그 가이아의 자궁에 가두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이아는 자궁에 가두고 이러니까 막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왜 괴물도 자식인데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따지죠. 근데 그래도 우라노스는 정력이 좋으니까 계속 생명을 잉태를 하게끔 계속 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멈춰지지 않는 거죠. 너무 정력이 좋아서. 그랬더니 이제 그 막내 아들인 크로노스라고 하는 인물이 아버지가 잘 때 난근을 거세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난근을 거세를 해서 바다에다가 던지죠. 근데 이제 난근에 그 피도 나오고 정액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에 던지니까 그 거품과 만나서 이 비너스가 탄생이 됩니다.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되게 미의 여신인데 태어난 거는 되게 엽기적입니다. 되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이제 흘러나가거든요. 비너스에 대한 얘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크로노스가 왕이 되죠. 그리고 우라노스는 이제 난근이 잘리고 쫓겨났고. 그래가지고 이제 크로노스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크로노스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행세를 하는데 괴물들을 다시 가둬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가이아가 저주를 내리죠. 너도 네 아버지처럼 되리라, 이렇게 저주를 내려요. 그래가지고 크로노스가 막 또 이제 정력이 조사 자식을 낳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되라는 어떤 저주를 내렸잖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크로노스는 자기 자식을요 삼킵니다. 예, 삼켜요. 되게 엽기적이죠. 자식들을 삼켜 막 그 중에 이제 태어난 아들이 뭐 자식들이 이제 포세이돈이라든가 하데스라든가 뭐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티탄족이라고 하는데, 그 타이탄 아시죠? 타이탄의 유래가 티탄족인데 등치도 크고 좋습니다. 어쨌든 그 돌을 자식들 자꾸 삼키는데 그 크로노스에게서 몰래 이렇게 숨깁니다. 다 삼키니까. 그래서 제우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이제 크레타 섬에서 제우스가 이제 자라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그 예언한 대로, 저주 내린 대로 그 아버지 크로노스를 복수하려고 제우스가 와서 이렇게 가이아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약을 먹이는 거죠, 크로노스한테. 그래서 삼켰던 자식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토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제우스와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죠. 이게 이제 그리스 신의 어떤 신화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비너스는 어쨌든 우라노스의 그런 어떤 남궁과 거풍과 함께 태어난 그런 이제 미의 여신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참고로 비너스의 자식이 큐피트입니다. 큐피트 아시죠? 우리 좋아하는 사랑의 화살을 쏘는 큐피트. 예, 뭐 그런 자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여행제 카드의 하트 모양 보이시죠? 하트 문양의 기호는 비너스를 상징하는 기호입니다. 비너스를. 그리고 오른손에 든 봉은 어떤 권력을 상징하고요. 그런 어떤 성유문이 있는 어떤 다산과 임신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곡식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또 안 배울 수 없겠죠. 수비학적으로. 보시면 왕관의 12개 별을 아까 설명했죠. 1년 12개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봉은 대부분 권력을 상징해요. 홀이라고도 하고, 예, 그 크기들이 모양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비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숫자 3의 어떤 의미는 이제 최초의 어떤 선과 선에서 면이 됐습니다. 이 면이 됐다는 거는 어떤 최초의 완성물이자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3의 의미는 어떤 기초나 기반이나 실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숫자 3의 의미는. 그러니까 바탕이 아예 없이 시작한 게 아니고요. 바탕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여왕제 카드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부여받은 풍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자신이 노력하기보다는 어떤 부여받은 거예요. 되게 편한 모습으로 앉아있지 않나요? 여왕제가.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숫자 3의 의미고, 여왕자 카드를 바라볼 때 그런 뜻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보시면 여성의 애정이라든가 어떤 풍요로움, 뭐 이런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금수저가 될 수 있죠.